디자인과 관련된 수업을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지금 제시한 강의 동영상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아비다라고 하는 그 디지털 에볼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성은 딱히 존재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실험들을 직접 해 보시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주제를 뭐 이거를 딱 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그 안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어떤 파라미터들을 바꿔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해 보시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 아비다를 이용한 그 디지털 에볼루션 실험을 직접 해보시기를 제가 이번 학기 캡스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와서 뭐 어떤 클로닝이라든지 이런 실험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막연하게만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진화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아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이 동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다 수업을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듣기 전에 반드시 두 개의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그 How Evolution Works 해서 어떻게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하는가, 진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한 12분짜리 동영상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으면 그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 10분 가까이 되는 동영상을 9분이군요. 9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반드시 시청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아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아직 안 들으셨으면 이 두 개의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동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화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생물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그 복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자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이, 즉 베리에이션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연 선택, 그러니까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인공적인 선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즉 세 가지 요소죠. 복제 과정, 그죠? 자손을 만드는 복제 과정, 그 다음에 변이, variation,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 selection.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디지털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구현한 것이 아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 아비다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가 있고 무슨 아비다 랜드 코퍼레이션이 먼저 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아비다 에드라고 되어 있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그 디지털 에볼루션 툴이고 당연히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즉 미시간 주립대에서 제작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아비다 페이지가 뜹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어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이런 것들도 했었고 뭐 상도 받았다 이런 자랑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거는 여기에 커리큘럼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또 뜨고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직접 어떤 그 아비다를 해보고 싶으시면 저랑 같이 하는 과정들을 따라오시면 되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영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여기 튜토리얼 페이지를 가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따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랑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만 이해하셔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지금 미러 페이지라고 해서 여기에 이 연결이 돼서 혹시 이 페이지 자체가 안 될 때는 이 미러 페이지를 가지고 계시면
원래 페이지가 다운됐거나 지금 접속이 안 될 때에도 미러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기 가면 뭐 디지털 레볼루션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여기 역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 랩북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PDF로 그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죠.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할 건 아닌데 여기에 또 역시 영어로 되어 있는 자세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우리가 아비다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디렉트 URL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셔가지고 가도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세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좀 더 그 디테일한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리고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에도 사실 잘 찾아보면 아비다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들이 군데군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말고 아마 여기 어딘가에 가 보시면 또 링크가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아까 그 PDF 파일에서 존재했던 링크를 찾아가지고 제가 다른 창에서 그 링크를 갖다 붙이고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네, 아비다의 웹 기반의 프로그램이 런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면 제대로 된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보통은 많이 사용하실 텐데 윈도우에서 그 익스플로러 말고요. 파이어폭스라든지 또는 크롬 같은 것, 특히 아마 크롬이 가장 최적화된 그 브라우저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없으신 분은 역시 구글에 가셔가지고 그 크롬 다운로드라고 치시면 이렇게 크롬이라고 하는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셔서 크롬에서 이 아비다 프로그램을 웹 기반의 아비다 프로그램을 열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맥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맥에서 디폴트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파리도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말고 꼭 이제 크롬을 다운로드 하셔서 크롬에서 아비다를 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 혹시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하거나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사실은 여기에 가시면 그 링크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이 페이지들을 돌아다니다 보시면 아비다 애드인가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직접 웹에서 이 사이트를 클릭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열었던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다운로더블 버전이라고 해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버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버전이 여기에 있고요. 이거 다운로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웹 기반으로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어폭스나 구글을 까셔가지고 그 사이트 그 브라우저에서 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화면을 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비다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좀만 줄여볼까요? 여기는 줄이고 여기에 글자를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줌인을 해보죠. 좀 커졌죠? 조금 커진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여러 개의 패널들로 지금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는 여기 Population, Organism, Analysis라고 하는 패널이 여기 보이고요.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패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바로 프리저입니다. 냉장고예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화면이 그 흔히 말하는 Virtual Petri Dish이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한 칸 한 칸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키우게 되는 흔히 말하는 Virtual Organism, 가상 생물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오르가니즘에 대한 정보, 이쪽에는 파퓰레이션에 대한 어떤 통계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그 NOT, NAN, AND, ORN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진화를 시키는 그런 생물체들이 디지털 생물체죠. 우리가 진화시키고 싶은 생물체들이 만약에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종류의 뮤테이션들이 일어나야지만 원래 못하던 애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대신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이 일을 수행할 때마다 이 우리가 진화시키는 디지털 오르가니즘들이 받게 되는 어떤 이득 또는 어떤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트니스, 우리가 적자 생존할 때 얘기하는 이 피트니스가 생물의 그 적합도가, 환경 적합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진 않아요. 어쨌든 자, 먼저 우리가 오르가니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르가니즘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두 개가 있죠. ancestor라고 하는 것과 all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 ancestor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조상 오르가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련의 어떤 이 생물체가, 우리가 지금 진화시키고 싶은 생물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이 일종의 코드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마치 DNA 코드인 것처럼. 그렇죠? 이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생물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해 보려면 사실은 얘네들을 복제를 시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run을 하면, run 버튼이 보이시죠? run을 하면 이제 자기가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일들을 수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복제를 시작을 합니다. 옆에 보이시죠? 복제를 하게 되고요. 조금만 지켜보면, 자, 자기가 실행해야 하는 코드들을 실행을 하면서 복제가 끝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오프스프링 지놈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ancestor, 조상이고요. 이쪽이 이제 자손의 그 지놈이 됩니다. 유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체랑은 물론 다르긴 하지만 요거랑 비슷한 유전체가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원래 B였는데 지금 S로 바뀐 부분이에요. 즉 뮤테이션이 일어난 부분들이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팅을 지금 눌러보시면 뮤테이션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per site mutation rate라고 해서 뮤테이션이 얼마만큼 빨리 일어나는지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이 슬라이드 바를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예를 들어 뮤테이션 레이트를 조절해 봐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2%였는데 10% 정도로 높여서 다시 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제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복제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우리가 뮤테이션 레이트들을 높여놨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숫자의 뮤테이션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개가 생겼죠. 더 많은 숫자의 뮤테이션이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개의 그 생물체들을 복제를 통해서 변이가 생기게끔 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생물체가 혹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가 여기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 어떤 진화가 일어날 때는 사실은 집단, 파퓰레이션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실렉션이 일어나려면 집단 내에, 파퓰레이션 내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자손을 만드는 그 개체들이 막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야 되고, 걔네들이 복제를 하면서 어떤 변이들이 생겨나게 돼야 되고, 그 변이들 중에 일부가 환경 적합성에 의해서 피트니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자연 선택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진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개체만 가지고는 진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파퓰레이션을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파퓰레이션 탭을 가서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Virtual Petri Dish, 각각의 칸들이 이제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한 개체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지금 60개씩 돼 있을 텐데 가서 셋업을 보시면, 그죠? 그 패트리 디시 사이즈가 30, 30으로 되어 있네요. 30, 30으로 되어 있고요. 뮤테이션 레이트는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앤세스터를 이렇게 오르가니즘으로부터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 자손들을 부모 옆에다가 놓을 건지 아니면 아무데나 랜덤하게 나타날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일단 그 부모 옆에서 자손들이 태어나는 걸로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는 뮤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로직 태스크라고 하는 논리 연산 어떤 일들인데, 얘네들이 이런 것들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쉬운 일을 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보상이 굉장히 적게 주어지고요. 어려운 일을 수행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랜덤하게 이제 번호를 생성하는 거에 대한 거고, 이거는 딱 정해진 어떤 그 데모 화면에 그 숫자들이 생성되는 그런 모드입니다. 이거 일단 익스페리멘탈로 바꿔놓고 고정을 해놓고요. 일단 여기는 이제 1000번 업데이트 한 다음에 멈출 건지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내가 체크한 시기에 멈출 건지 하는 건데, 일단은 디폴트로 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맵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이 맵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택한 앤세스터가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중앙에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색깔은 전체적인 어떤 오르가니즘들의 피트니스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피트니스가 높은 거고, 이쪽은 피트니스가 낮은 거를 나타내게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쪽에 그런 평균적인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피트니스가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트니스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런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은 ancestral organism이 복제를 하면서 복제 과정에서 2% 정도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막 이게 증식을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체 패트리 디시가, 버추얼 패트리 디시가 우리가 키우는 이 디지털 오르가니즘으로 빨리 가득 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어떤 지금 파퓰레이션을 보시면 특별한 이런 이 어려운, 좀 더 어려운 로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오르가니즘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잠깐 멈췄다가, 그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평균적인 이 패트리 디시에 존재하는 디지털 오르가니즘들의 평균적인 피트니스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들락날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런을 한번 계속하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한 오르가니즘을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보면 걔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이런 오프스프링 코스트라든지 에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런을 한번 좀 더 지속을 해보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세대가 갈수록 전체적으로 우리가 키우는 디지털 오르가니즘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가 있고, 특히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선택한 요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어려운 일들을 로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런을 수행하면서 기다려보죠.
그래서 지금 뭔가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간단한 태스크를 사실은 수행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피트니스 어드밴티지가 작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일을 수행했던 애들은 뭐 다른 애들보다 피트니스가 당장은 높을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파퓰레이션 내에서는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 좋은 뮤테이션이 생겼다고 해서 그 오르가니즘이 파퓰레이션 내에 이제 그 우점을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만 더 기다려 보죠. 그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다른 오르가니즘들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씩 이 보라색에 가까운, 아까는 파란색이 대부분이었는데 보라색에 가까운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조금씩 보라색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오르가니즘들이 우리 페트리 디시 안에서 지금 복제를 해서 가면서 여기 보시죠? 빨간색이 뭔가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고요. 네, 여기를 아이고 금방 사라졌습니다. 또 그러니까 피트니스가 굉장히 올라간 애들이 나타났지만 걔네들이 꼭 반드시 다음 세대에 우점한다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퍼즈 버튼을 좀 이따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빨리 지금 조건에서는 진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여기에 지금 요 보라색에가 분홍색에 가까운 애들이 나타났죠. 여기 보시면 그 이 녀석이 요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고요. 피트니스가 0.5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이놈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프리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요? 어, 아마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이 두 개가 떴는데 이놈이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 태스크를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녀석이 누군지를 알려면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놈들을 가져다가 나중에 뭘 하겠다 그러시면 요 놈을 가져다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놔야 되고요. 그렇죠? 그때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뭘로 할까요? 오프스프링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조금만 더 런을 해보겠습니다. 또 사라졌긴 했지만 점점 이 분홍색 이 같은 애들이 출현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에서 뭔가가 일어났었고 또 사라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보라색에 가까운 아까 파란색이 대부분이었지만 보라색 쪽으로 많이 파퓰레이션이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면 아마 이 분홍색에 가까운 애들이 이제 진화를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높은 빈도로 지금은 아까 좀 더 복잡한 간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나타났었는데 없어졌고요. 나중에 지나면은 여기 있는 복잡한 일들을 하는 녀석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직접 여러분들이 이 진화 실험을 여기서 수행을 하면서 좀 더 이 높은 어떤 피트니스를 갖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복잡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뮤탄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셔가지고
이 프리저에다 갖다 놓고 보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관을 하면 뭘 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뉴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거를 일단 세이브 할 수도 있고요. Save the populated dish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저는 디스카드 하고요. 새로운 걸 이렇게 놓고요. 앤세스터를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진화시킨 요 오프스플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둘을 그냥 피트니스가 아니라 지금 앤세스터 오르가니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별을 좀 이렇게 해서 그쵸? 파란색은 앤세스터고 지금 분홍색은 오프스프링으로 해가지고 제가 둘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자, 보면 뭘 볼 수 있죠? 네, 오프스프링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둘을 우리가 경쟁을 시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멈춘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저장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스탯을 보고 싶으시면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파퓰레이션이 이제 변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전체를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프리즈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체 파퓰레이션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니셜 팝이라고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개체들을 하나씩 해서 프리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끌어놓으시면은 여기다 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사이에 어떤 경쟁을 시켜가지고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아비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 번씩 돌려보시고 만져보시고 흔히 말하는 이렇게 장난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하는 건지 조금 알겠다라고 하는 감이 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진화 실험을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디지털 오르가니즘들을 가지고 수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문맥을 제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항생제 저항성의 진화를 공부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기존에는 없었던 뮤테이션들이 생기면서 복잡한 일을 좀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점점점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어떤 특정한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뮬레이션 해도 좋고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발견했는데 이 미생물이 유용한 물질,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하는 고생산 균주로 진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것들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컨텍스트, 문맥에서 진화를 시키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고생산 균주를 진화시켜서 얻어내는 방법을 이걸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앞으로 한 3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결과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경쟁도 시켜보고 하면서 얻은 결과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그게 뭘 한 건지 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실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담하거나 그래도 아마 부모님 동의서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면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화상 미팅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한번 어쨌든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진화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진화의 문맥이라는 거를 항생제 저항성도 좋고 유용한 물질 생산도 좋고 그 안에다가 넣고 어떤 진화 실험을 직접 해보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캡스톤 디자인 성적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